처음에 촘스키의 철학이 출발한 것이 이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적인 생각들을 하죠. 그게 뭐냐면 어, 하이데거라는 분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하죠. 우리 간사님이 이제 그걸 한번 이제 말씀해 보시겠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선생님께서 이 얘기를 하실 때 항상 예로 드시는 게 일단 김준수의 꽃이라는 시, 뭔가 있다라고 인지를 할 때, 우리는 개념 혹은 형태로서 그 존재를 인식하는데, 그 개념과 형태가 바로 넓은 의미의 언어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뭐 영어나 프랑스어, 한국어 그게 아니고 대상을 인지를 하면 그것과 그것이 아닌 것이 가리게 된다는 거죠. 색깔이든 소리든 향기든 맛이든 무엇이든 인지된다는 것은 인지의 대상과 그것 아닌 것과의 분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인지하고 판단하고 반응하잖아요. 그럼 그건 다 언어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 바탕으로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 동갑이에요. 1889년생 동갑이에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실존주의를 대륙에서 하고 비트겐슈타인도 뭐 오스트리아 출신이긴 하지만 영국에서 많이 연구를 했죠. 그래서 그 지금 영미 철학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지금 9명의 지금 철학자를 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뭐 포즈를 맞추듯이 9분이 지금 딱 맞춰졌어요. 그래서 엄청난 편집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그 이번 노am 촘스키가 이 9명을 세트라 본다라면은 활용 점정을 찍고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그 설렜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존재 집이라고 근데 그것을 제가 지휘할 때 계속 그 사상을 모더니즘이라고 했잖아요. 모더니즘. 음, 이게 실상을 파악을 하긴 하는데 잘하는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걸 모더니즘이. 그래서 그 현상학 또 모더니즘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망상을 제거하고 바르게 보려고 노력은 하죠. 내가 뭘 관찰한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철학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현상학이잖아요. 양자역학이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주체성 자체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어, 그런 단계까지 간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그게 불교의 무아 사상이고요. 만약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알아듣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그 사람이 무아 사상을 알겠어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말만 있을 뿐, 자기라는 중심성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무아 사상인데, 포스트 모던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런데 언어 철학 부분에서 모더니즘에 속하는 분들은 그래서 그 언어를, 그 구조를 분석했어요. 문장이 있으면은 하나하나를 분석했다는 거죠. 예, 뭐 주어, 동사, 목적에서 그 언어를 밝히면 존재를 밝힌다고 생각하고 치밀하게 분석을 했죠. 비트겐슈타인도 그렇게 분석을 시작을 했죠. 음. 그런데 촘스키가 그때까지는 존재도 하지 않았던 상상을 합니다. 참 저도 궁금했어. 궁금해 봤더니 참 과연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오는 정도의 그 충격파가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모든 언어 철학자들은 뭐 프랑스어, 한국어 있으면 그 언어를 시니피 앙 언어를 보고 그 의미를 찾는 그래서 철학을 밝히는 그러려고 정말 많은 세월 동안 노력하고 많은 논문을 쓰고 많은 박사 빛을 내고 그랬는데 이 한 사람으로서 철학의 지평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언어는
태어나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본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뿌리를 캐지 못하고 줄기만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음. 그런 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언어 생득가설이에요.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인데 내 존재를 완성시켜가는 것이 아니고 본래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불교에서 열애장 사상이나 본래 부처, 본래 성불에 따른 디승불교 말과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수용자 입장에서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특히나 요즘 제가 대승기실론 강의하고 있잖아요. 대승기실론 이 생득가설하고 또 같은 이야기라. 저한테는 참 소름 끼치는 지금 한 주였다니까요. 대승기술은 계속 대승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무아의 사상에 대한, 무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승에 대한 이야기인데, 촘스키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뭐가 같냐면은, 이전의 세계는 다 소승이었는데, 촘스키부터 어느 철학계에서는 대승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일이라니까, 엄청난 일이라니까. 다 천재들이 한 사람들이 줄기만과 분석했는데 이 사람이 뿌리를 캐버린 거예요. 본래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그 부처님 당시에도 어 그 인지적인 설법을 하니까 사람들 다 이게 사서팔정도 다 믿다가 좀 수준 높은 대승 설법 하니까 그 제자들이 말도 안 된다고 많이 나가버렸어. 거기 이제 법화경 내용이에요. 그 밑에 제자들이 오늘은 부처님 조금 이상하다고 다 일어 나가버렸어. 지금 그 이야기죠 하고는 그래서 상당히 불교 하신 분도 그 사성제 팔정도 초기 불교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아하다가도 본래 부처다라고 뭐 그런 얘기 해버리면 저 사람이 미쳤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일 수가 있다니까요. 방편인가? 아니면 미쳤는가? 뭐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성제 팔정도라고 이치적으로 말하는 것이 방편이고 그 방편을 통해 그 배를 타고 네가 본래 부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바로 하면 믿지도 못하니까 서서히 말한 것이 그 비유 있죠? 뭐 어, 법화경이 무슨 비유죠? 뭐 네가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집을 나가서 거지처럼 살았어. 근데 걔를 봤더니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하면은 무사 도망갈까 봐 하인으로 들어오게 음, 만들어 가지고 뭐 재산 관리 맡겨가 좀 성장시켜서 끝에가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밝혀가지고 아들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지금 중생들이 거지란 말이에요. 이제 거진데 이제 네가 본래 부처라고 그러면 안 믿고 싹 나가버릴 것 같으니까 봐라 12처가 있지 18개가 있지 그래서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제 끝에 가가지고 본래 부처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저는 평생 공부를 했지만 처음 한 1, 2년 4세8 정도 들은 분이 본래 부처라고 이야기하면 뭔 저런 헛소리를 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 부처 당시에도 뭐 이제 법화경 이야기니까 대승경 이야기니까 뭐 500 비구가 이래서 나가버렸대. 지금 촘스키 이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언어를 분석하지 않는데 본래 알고 있었다는데 뭐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제 봐봐요. 위장에서 소화를 해서 이익이 될 것 같으면은 소화를 해서 포도당 만들잖아요. 근데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은 토하든지 설사를 지가 판단해버리잖아요. 이제 위장 속에 있는 뉴런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판단했다는 것은 언어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위장이 뭐 대학교 가서 이제 공부했나요? 곰이 대학교 가가지고 거기 겨울잠 자는 걸 공부해가지고 거기 땅 파가지고 겨울잠 자나요? 본능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본능적으로.
이 수많은 본능적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한국어, 뭐 프랑스어 익힌 것은 정말 세 발에 피지 않겠어요? 근데 다 본래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망각해버리고 우리가 아는 한국어에 갇혀 있고 영어에 갇혀 있고 우리 문화에 갇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털어버리면 그 지식들이 싹 들어온다는 거지. 시 공간을 넘어서. 근데 촘스키가 그걸 눈치를 채버린 거예요. 서양 언어학자인데.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 그 말, 지금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500비구는 아니어도 여기서 그 말 듣고 클릭하고 나가실 분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그런 지금 대승 불교의 정점에 서 있는 본래 부처, 뭐 법화경에 뭐 꼭 그런 지금 법석을 철학으로 해서는 끝판을 봐버린 거다. 촘스키가. 저번에 그 저기 포장에 올려준 거기에서 푸코라는 분이 그 해체 철학에서는 거두거든요. 프랑스에. 근데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푸코가 뭔 말이 못 알아듣던데? 촘스키 이야기를? 아, 푸코 같은 선생님이 못 알아들 정도니까 얼마나 이것이 희한한 이야기야. 그 두 분 토론하는 것이 보는데 음, 전혀 눈빛이 요동하지 않으면서 말씀하시는 음, 그 모습이 나는 보살을 받습니다. 음, 눈빛이 요동하지 않더라고. 자, 그리고 언어 철학은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불교의 자성 청정심, 본래 갖추고 있는 자성 음, 청정심. 톰스키 선생님하고 오뉴 스님이랑 같이 대화를 하시면 음, 대화가 잘 될 것 같아. 지금 대승불교에서 딱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거든. 이게 음.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듣거든. 근데 이제 촌스키 그래도 선생은 지금 또 이렇게 세상을 지금 살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야.